조금이라도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디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가끔은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오히려 불안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마저도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정작 제대로 된 도움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의문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여러 제도 중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기준과 관리 요령을 다뤄보려 합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통장 관리의 불안 요소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분명 지원 대상이 될 텐데 통장에 들어온 돈 때문에 자격을 잃게 될까봐 걱정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위에서 돈을 조금씩 보내주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 생기는 흔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복지제도에는 통장 내역을 점검해 소득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고 이 규정을 몰라서 당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규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주는 것이 곧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일정 시기에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사적 이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자격에 변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나 친척 지인에게서 받은 큰 금액 같은 사적 이전 소득이 일정 이상 쌓이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 매달 고정적으로 용돈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꼽힙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부모님께 입금하는 경우 이것이 소득으로 간주돼 결국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고 기존에 받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곧바로 갚았더라도 대여 계약서나 송금 기록 등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계산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일부 사례로 인해 꼼꼼한 조사 절차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그 밖의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매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만 원가량이고 4인 가구는 572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생계급여 같은 직접적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을 충족해야 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퍼센트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이 수치는 매달 혹은 매년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들어오는 사적 이전 소득이 얼마큼이나 자주 또 어느 금액으로 입금되느냐입니다.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들어오면 월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과 비교하게 되고 그 횟수가 적더라도 연간 합산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부를 넘으면 똑같이 소득에 포함되어 수급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비나 임대보증금, 긴급자금 같은 목적이 분명한 사용이었다면 증빙을 통해 소득으로 치지 않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돈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반드시 송금 기록과 함께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통장 관리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무심코 받았던 작은 금액도 연말 혹은 일정 시점의 조사에서 추적될 수 있고 이것이 소득으로 판정되는 순간 받던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딱 좋을 텐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해둔다면 불필요한 손해나 자격 박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지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나 지원책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이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제도,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같은 추가적인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생활안정과 취업 촉진을 동시에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에너지 바우처나 긴급복지지원 제도 역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제도전에 앞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장 관리와 수급 자격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들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습관을 들여두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증빙 자료입니다. 자녀나 지인에게서 돈을 받을 때는 용도와 이유를 분명히 해둬야 하고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송금 목적을 미리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큰 금액을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모를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결코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나라에서 마련해둔 복지제도의 본래 취지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자녀들의 교육 기회 역시 넓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공적 이전 소득인지 사적 이전 소득인지 잘 구별해야 하고 통장 내역 점검 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패턴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사용 목적과 송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곧바로 다른 지원책을 찾고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작은 정보와 꼼꼼한 기록 그리고 제도를 이해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든든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히 작은 실수가 큰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말이 있듯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혜택을 잃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통장 내역 점검과 확실한 증빙 서류 준비는 결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변 전문가나 관공서에 문의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복지나우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문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아둔 정보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어 경제적 정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제도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라면 혼자서는 어려웠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복지나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지만 이로써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다시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든든한 정보를 갖고 당당하게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마친 후에도 의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시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